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본따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 중랑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죠.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의 분양가와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의 분양가를 예상해보고 안전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어떤 아파트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구 이마트 상봉점 부지입니다. 이마트가 있던 곳에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수는 443세대인데요. 이 중에 아파트가 254세대, 오피스텔이 189실입니다. 오피스텔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4개 동 최고 28층이고요. 4개 동 중에 한 2개 동은 아파트, 2개 동은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자, 입주 예정 시기는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공사 기간을 생각한다면 한 빠르면 2028년, 늦으면 한 2029년쯤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9월 19일 나올 예정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될 걸로 보이고 전매 제한 1년, 실거주 의무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량, 평형 한번 볼게요. 전용 84 중심으로 나올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나온 공고문인데요. 84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84C가 빠져 있는데 84C는 아마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 유형만 나와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도 봤지만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추첨제를 노리실 분들은 좀 아쉬운 소식이죠. 추첨 물량이 적고 거기다가 모든 평형이 중대형 84이기 때문에 추첨 비율 자체도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가점제가 유리하다. 자,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입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설이 요 GTX 상봉역 갑 환승센터겠죠.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에 크게 건설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GTX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GTX가 들어가고 상봉역에서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요 상봉역 주변 요 블록이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이 되면 참 이제 새로운 모습,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상봉역의 이미지로 탄생을 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CGV, 전통시장, 생활 편의시설은 정말 없을 거 없는 다 갖춘 그런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상봉역을 강조하지만 이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는 망우역이 더 가깝습니다. 망우역세권이라고 봐야 돼요. 망우역까지는 도보로 3분밖에 안 걸리지만 상봉역까지는 11분이나 걸린다.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펜타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KTX까지 껴서 펜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KTX는 좀 이게 역세권으로 치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건 뺐을 때 한 쿼드라 정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세세권 늘리기 좋은 입지다. 그리고 인근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단점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초등학교가 좀 멀다라는 점. 여기가 그 망우동이었잖아요. 서울 망우초등학교 학구로 나오는데요. 거리가 좀 되죠. 거리도 좀 되고 통학로 자체도 좀 좁고 그리고 전통시장 근처고 해서 조금 이렇게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가 좀 쉽지 않다. 통학로가 좀 쾌적하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변 환경이 좀 어수선해요.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이고 상업지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네이버에서 모텔로 검색한 결과인데 요 더샵 퍼스트월드 주변만큼은 아니지만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주변에도 이런 숙박시설이 좀 있다
이런 걸로 봐서 좀 주변 환경이 쾌적하진 않다, 어수선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학군이나 지역 브랜딩이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랑구, 상봉 하면은 뭐 쾌적한 주거지라거나 좀 상급지 이런 느낌은 안 나니까요. 학군도 좀 약한 편이고요. 이런 건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300세대도 안 되는 좀 나홀로 아파트 느낌의 규모가 좀 아쉽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분양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예상만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비교가 될 만한 아파트는 요 1번에 써놓은 더샵 퍼스트월드,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죠. 그냥 세대수가 좀 잘못 나왔네요. 2029년도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한 900세대쯤 됩니다. 나름 규모가 있는 아파트고,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네, 이것도 자료가 잘못 나왔네요. 네, 2025년 입주한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의 세대수도 한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더샵 퍼스트월드, 일단 다 팔렸습니다. 좀 오랜 기간 안 팔린 상태로 있었는데, 대형 평수, 펜트 중심 이런 물량들은 좀 남아 있었는데 다 팔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 팔았네요. 요즘 시행사들의 전략이죠. 좀 분양가 좀 비싸게 내고 좀 길게 보고 꾸역꾸역 팔아가지고 완판시키는 거. 더샵 퍼스트월드도 성공한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999세대에 여기도 오피스텔이 껴있습니다. 오피스텔이 380 정도 껴있고, 일반 분양 800세대에 나머지 차이 한 200세대 정도는 임대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층수가 굉장히 높아요. 네, 49층입니다. 확실히 지역에 랜드마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까 지도 보셨겠지만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더샵 퍼스트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인 여기는 상봉동, 여기는 망우동,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같은 생활권으로 봐야 되죠. 자, 입지는 비슷하지만 하지만 상품성은 다르다. 얘는 세대수도 1000세대 가까이 되고, 그리고 높이도 49층임에 반면 얘는 세대수가 뭐 260세대, 높이 28층,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상품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느냐 그러면 더샵 퍼스트월드, 네, 전용 84 최고 가격 한 10억 4,9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84 2평면이 좀 더 비싸네요. 10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평당 한 4천만 원 좀 됐다. 확실히 좀 상봉동 치고는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분양 당시 시장에서 저항이 좀 있었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다 팔리고 요즘 시세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죠. 자, 다음 두 번째 비교할 아파트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중랑구에서 가장 신축인 아파트고요. 7호선 중화역 매우 가깝죠. 쪼역세권이고 중랑천 가깝고, 중랑천 수변 공간 누릴 수 있고 중랑천 뷰도 나오는 그런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좀 보면 실거래가 최고 가격은 12억 정도에 거래가 됐고, 호가는 한 13억 정도에 올라와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입주가 25년이기 때문에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와 연식 차이는 한 3, 4년쯤 날 걸로 보이고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와 아마 좀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며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는 더샵 퍼스트월드보다 가치가 높을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입지는 동일한데 상품성은 떨어져요. 가격이 낮게 평가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분양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분양 시기가 좀 차이가 나고 그 사이 많이 올랐죠, 가격이. 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분양 원가도 올라가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런 걸 지각비라고 표현한다. 더 안 좋은 상품을 시간이 늦었다는 결과로 좀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 지각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리버스 앤 SK 롯데캐슬과 비교를 하자면 상무 센트럴 아이파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세대수가 좀 적고 상봉역 가까운 역세권이긴 하지만 좀 주거 쾌적성, 이런 학교와의 거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좀 가치가 좀 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분양가는 어느 정도에 나올 것 같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13억 초반, 더샵, 퍼스트월드와 비슷한 가격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마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13억 초반으로 나온다고 하면 시세대로 받는 거죠. 더샵 퍼스트월드랑 거의 비슷하게 받는 거니까 안전마진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여긴 GTX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이 GTX-B가 계획대로 적시에 개통할 수 있는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보자면 장기적으로 상봉역 일대 역세권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모습이 변해갈 걸로 보이고요. 이런 게 구체화되고 가속화된다면 향후 한 10년 뒤, 15년 뒤에는 제2의 청량리로 상봉 지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교통 편의성, 생활 편의성이 있는 발전 가능성과 포텐 상당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 좋은 곳이었고요.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4개의 노선이 환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GTX가 없더라도 교통이 괜찮은 편이에요. 7호선 타고 강남 논현역까지 22분이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경의중앙선 1호선 환승해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어디죠? 여의도. 여의도까지는 7호선, 9호선. 7호선, 9호선 타고 가면 얘도 한 45분 좀 걸리거든요. 어쨌거나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1시간 이내로 서울 웬만한 데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적으로 훌륭한 곳이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주거 환경, 편의성이 좀 쾌적성이 좀 떨어지고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자녀가 있는 경우엔 좀 망설일 것 같고요. 망설여질 것 같고 자녀가 없는 그런 미혼이라든가 좀 중장년 세대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샵 퍼스트월드 대비 부족한 상품성은 아쉬움을 지울 수 없네요. 아무래도 나중에 매도할 때 이런 차이가 반영이 되겠죠. 좀 더 상품성이 높은 아파트를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하니까요. 자, 지금으로서는 안전마진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지만 향후 GTX 개통 시 역세권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런 과정이 지나면서 더 높은 가치, 제2의 청량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해봤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해 정리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